안녕 얘들아.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했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쌤도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그래도 각자가 가족들이랑 같이 또 재밌는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지. 그치? 특히나 오늘 배우는 이 10차시 쌤이 나눠준 학습지의 벌써 마지막 부분인데 이 정비례랑 반비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내년에 수학에서 엄청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함수라는 개념이거든. 너희들 이미 교과서 받았지? 그치? 수학책이 약간은 두꺼워졌을 텐데 그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함수야. 그리고 이 함수랑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배우는 정비례 반비례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면 내년에 훨씬 더 너네들이 공부하는데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더욱 열심히 배워봐야 되고 모르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또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정비례 관계이다, 이제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두 양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정비례라고 말을 하는지, 반비례라고 말을 하는지, 또 그런 관계가 주어지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밑에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어, 얘들아. 자, 정비례 이렇게 되어 있지. 정비례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양 x랑 y가 있어서 x랑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의 값도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증가하면 y의 값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로 증가하는 똑같이 이제 증가할 때 증가하고 반대도 마찬가지거든 얘들아. x의 값이 반대로 감소하면 y의 값도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변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정비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조심해줘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x가 1에서 2로 변하고 또 3으로 변하고 4로 변해. 그래서 즉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에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또 이제 y를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냐면 y는 2에서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2가 4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하고 8이 되기도 해. 그럼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각각이 이제 대응되는 상황이거든. 1일 때는 2, 2일 때는 4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우리는 x, y가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왜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치? 2배, 3배, 4배야 아이들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2배, 3배, 4배가 맞아야 돼. 그냥 증가할 우리가 이제 정비례를 배우다 보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정비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관계 아닌가? 그냥 증가할 때 증가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애매한 표현이야. 정확한 숫자 값으로서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정확하게 2배, 3배, 4배가 정확하게 되면 그러한 관계가 바로 정비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단순하게 증가할 때 증가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밑에서 문제에서 쌤이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줄 거고 반비례 같은 경우는 정비례 개념하고 좀 이제 반대된다 생각하면 돼. 반대. 그러면 반대된다는 게 뭔 말일까? 정비례는 이제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x가 증가하면 오히려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를 하게 되면 y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그게 바로 반비례 개념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두양 xy에서 이거 두양 x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증가를 할 때 y의 값은 오히려 2배, 3배, 4배로 줄어드는 이거 이제 역수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거면 얘는 그 배수만큼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2배, 3배 증가하면 2배, 3배, 4배 감소하는 관계이다. 그게 바로
반비례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각각의 개념이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좀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수학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관계를, 이러한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y는 ax다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또 반비례 개념도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신기하게도 수학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y는 x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첫 번째 정비례 개념부터 보면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잖아. 그러면 y도 2배, 3배, 4배가 증가하는 그러한 뜻이고, 밑에 거 반비례도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 y는 오히려 2배, 3배, 4배 감소하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증가하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에는 각각의 그래프가 우리는 직선 그래프다라는 거, 혹은 쌍곡선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쌍곡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곡선이 두 개인 건데 너희들이 이제 x축, y축 좌표평면 배웠을 테고, 곡선이 흔히들 서로 대칭되게끔 이렇게 원점에 대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그치? 이제 그걸 우리는 쌍곡선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개념은 일단 이제 이걸로 넘어가 보고 한번 다시 이제 실생활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과연 먼저 정비례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문제 1번을 한번 볼까? x랑 y가 정비례한데, 즉 이거는 풀어서 말하면 x랑 y가 정비례하다는 말은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 y도 2배, 3배, 4배 증가해야 된다. 그 말이야. 풀어서 말하면. 그럼 이걸 봅시다. 3에서 6으로 됐어. 이거를 더하기 3이 됐다라고 보지 말고 얘들아, 몇 배가 되었는지로 봐야 돼. 몇 배가 되었는지. 몇 배 됐어? 2배가 됐지.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더하기가 아니라 몇 배가 됐는지를 생각해야 돼. 몇 배. 정비례 관계라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지. 3배가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몇 배야? 5배지.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곱하기 2. 몇이야? 4 곱하기 2, 8. 그리고 여기 빈칸은 위에가 5배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5배. 그러면 5, 4, 20. 그리고 여기에는 쭉 가주면 여기는 이제 그럼 곱하기 몇 배가 와야겠어. 이 값은 x의 값이랑 똑같을 거야. 똑같이 정비례하니까 x가 몇 배 됐어요. 이거 3이 24가 되려면 8배가 돼야겠지. 8, 3, 24니까. 그러면 8, 4, 32 이렇게 증가하는 개념이 신기하지 얘들아. 숫자가 똑같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야. 이게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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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도 3씩 3씩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수로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2배, 3배가 되면 2배, 3배, 5배가 되면 5배. 그래서 실제로 숫자 차이는 엄청나. 여기는 1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막 16씩 차이 나고 엄청 차이가 나지. 숫자 차이는. 대신에 뭐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 배수가 똑같이 유지되는 개념이 정비례 개념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2번, 다음에서 이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복습하는 개념이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면, 한 개가 500원 하는 사과가 있어. 한 개당 500원. 이제 우리가 시장을 갔는데 한 개당 사과 하나를 500원에 봤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한 개를 살 수도 있고 2개를 살 수도 있고 5개를 살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그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문제를 풀기 어렵다면 x랑 y에다가 숫자를 대입시켜 보면 좋아. 같이 이걸 1번만 한번 해볼까? x랑 y를 표를 위에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주고 x 자리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봐. 그러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사과 하나를 사면 당연히 얼마야? 500원이고, 사과 2개를 사면 얼마야? 1000원이고, 사과 3개를 사면 얼마겠어? 1500원이구나. 즉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쓰면 되겠어? 가격 y는 하나당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원 곱하기 사과의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놓고 뭐다? x 곱하기는 우리가 생략해서 쓰는 거니까 깔끔하게 y는 500x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이게 1번 답이야 얘들아. 이게 바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야. 오케이? 2번 중요하지. 거리와 시간과 속도, 거속시 개념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거속시 개념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우리 y 거리거든, 얘들아.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거리를 구하려면 거리를 지워놓고 생각해봐. 얘네들만 보이지? 속도랑 시간. 그럼 얘네들은 곱해주는 거야. y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속력은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속력은 xkm로 3시간 달리고, 그치? 시속이 xkm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단위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좀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시속의 단위를 표현할 때에는 km per hour가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거 조금만 바꿔주면 속력은 x, 시간은 3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뭐다? y는 x 곱하기 3 정리를 해주면 y는 3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 말 뜻을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시속 10km per hour로 3시간 달리면 우리는 x에다 10을 넣어봐. 그러면 30km를 달리는 거야. 또 시속 100km로 쌩쌩 달릴 수도 있지. 시속 100km per hour로 달리면 3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y는 3 곱하기 100, 300km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동차가 아니라 막 비행기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는 엄청 빠르거든. 시속 500km per hour로 달려. 이게 뜻이 시속 500km per hour는 1시간에 500km를 주파하는 그 속도인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지. 근데 그걸 3시간 동안 달리면 당연히 500 곱하기 3에서 1500km를 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뭐 3번 같은 경우도 그냥 빨리 풀어보면 1시간에 제품 5개를 생산하는 기계에서 X시간 동안 지났어. 그럼 1시간당 5개였으니까 X시간 지나면 그냥 X시간이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지만 곱해주면 되겠지. 5 곱하기 X 이렇게. 그럼 그게 바로 생산되는 제품 Y의 개수일 거야. Y는 그냥 5X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3번 인류로 빨리 풀었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 대회에서 1분 동안 개구리 4마리를 접는데, 개구리 접는 게 그렇게 쉬운가? 거의 막 엄청 빨리 접는데? 근데 이제 그때 동안 X분 동안 접은 개구리의 수를 Y라고 하면 이제 표를 완성해보자. X는 우리가 뭔지 여기다 써주면 시간이야, 시간. 단위는 분이고, 그리고 Y는 뭐가 되냐면 바로 개구리의 수야. 접힌 개구리의 수. 그치? 단위는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개가 될 거고, 몇 개. 그러면 당연히 0분이 지났을 때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0개가 만들어져 있을 테고, 1분이 지났어. 이렇게 1분이 지났어.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지. 4마리를 접을 거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또 1분이 지났어. 또 1분이 지났어. 맞아? 그럼 당연히 4마리에서 또 4마리가 더 추가됐을 테니까 8마리. 또 4마리, 1분이 지나고 나면 12마리.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테고, 이 개념이, 이 관계가 지금 바로 정비례 관계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어야 돼. 생각보다 얘들아 정비례 개념 엄청 많이 쓰이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우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비례 개념이 엄청 자주 쓰여. 일정한 속도로 계속 뭔가가 유지가 될 때는. 알겠지? 그래서 정비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개구리의 수 y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 개구리의 수는 시간 분당 4마리를 잡는 거니까 그냥 4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에 있는 요 표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먼저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냐면 0,0 또 1,4
또 2,8, 3,12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점으로 표현해보면 0,0, 1,4는 여기 앞에 있는 게 x좌표, 뒤에 있는 게 이제 y좌표라는 걸 우리는 항상 고정해둔 위치였지. 그치? 그래서 앞에 게 무조건 x였어.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4니까 2쯤. x가 2일 때 y가 8이니까 2쯤. 그리고 x가 3일 때 y는 10이니까 이쯤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관계를 따져보면 한 칸당 두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치? 그럼 이 개념이,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분에는 16개, 5분에는 20개, 이 개념이 계속 쌓여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y와 x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정비례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ax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된 거는 우리가 정비례 개념이다 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 정비례 개념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어?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걸 파악을 했었지. 그리고 위에서도 우리가 직선 그래프다라는 걸 언급을 했었고, 그치?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 4번을 보면 요 직선 그래프가 바로 정비례 개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걸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P의 Y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P와 Q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P의 좌표는 지금 우리가 뭔지를 몰라. 이제 Y좌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Q의 좌표를 먼저 따져보자. Q의 좌표는 몇이야 얘들아? 이거 몇 컴마 몇이라 읽어야 돼? Q의 좌표 몇 컴마 몇? 읽을 때에는 항상 X좌표 먼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야지. 그리고 이 값이 Y는 AX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항상 요 관계식에 대입을 시켜도 되는 등호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 이해가 될까? 만약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4는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등호가 유지가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직선 위에 있는 점들만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시킬 때 등호가 유지가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y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해줘도 돼. 등호가 유지가 돼. 그럼 a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즉 지우가 지워지면 a는 깔끔하게 4분의 1이다 구할 수 있어. y는 4분의 1 x 관계야 지금. 그래놓고 P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좌표 구하면 되지. X가 6인 거 알지 얘들아? 그러면 4분의 1, 6 그게 바로 Y값이야. X 대신에 그냥 6을 대입시킨 거야 얘들아. Y는 4분의 1 X니까 X 자리 대신에 그냥 6을 대입시킨 거야. 그치? 이것만 계산해주면 지울 거 지워지면서 2 이거 3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Y좌표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 5번도 이제 계속 똑같은 반복이야. x랑 y가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결국엔 그 관계를 글로 표현해보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의 값은 2배, 3배, 4배 감소한다.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라는 거지. 잘 봐봐. 곱하기 몇 배 됐어? 2배가 됐지. 여긴 몇 배가 돼야 돼? 곱하기 똑같이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절반, 반토막이 나야 돼. 반토막. 36의 반 1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1이 4가 됐어. 즉 이거는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라 몇 배가 됐는지를 봐야 된다 했지. 정비례 반비례는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4배가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역수 4분의 1배가 돼야 돼. 36 곱하기 4분의 1 할 수 있어야 돼요. 9, 4, 36이니까 9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6배가 된 거니까 우리는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36에다 6 곱해주면 66에 36인가? 그치,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래서 6 이런 식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 알겠지? 정비례 한번 해보고 나니까 반비례는 좀 더 할만하지.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는
증가할 때 감소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구하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속식 개념 또 나왔다. 거리 이게 얘가 이제 거리 속도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시간, 그치? 여기는 이제 뭐 몇 시간 뭐 몇 시간 뭐 이런 식이 돼 있겠다, 그치? 그럼 거속식 개념에 의해서 거속식 그림 한번 그려주고 y가 뭐냐면 시간이야. 그럼 이렇게 시간을 지우면 이 시간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y는 속도분의 거리. 여기서는 이제 이게 분수로서 적용한다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곱하는 거였고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빨간 선이 분수처럼 가운데 이 짝대기를 뜻한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이고요. 속도는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x라고. 그리고 거리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80km라고. 그러면 아하, 시간은 y는 x분의 80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 시속을 몇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할래? 굉장히 천천히 걸어볼까? 천천히? 사람이 걷는 속도는 시속 4km 퍼 아워야. 걷는 속도가 4km 퍼 아워야. 1시간 동안 4km를 걷는 게 우리 사람의 걷는 속도인데 그 기준으로 해보면 얼마만큼 걸리는 거야? 4분의 80시간, 즉 20시간 동안 걸어야 80km를 걸을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대박이지? 엄청 오래 걸리지? 하루 종일 걸어야 돼. 잠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가 있고. 2번, 우유 1200ml를 이제 똑같이 나눠 마실 때 X명이 이제 그때 한 사람당 마시는 우유의 양은 당연히 그냥 1200ml를 인원수만큼 나눠주면 끝났지 뭐. 한 명이면 1200ml를 다 먹는 거고 두 명이면 2분의 1200, 즉 600ml씩 먹는 거고 뭐 10명이면 10분의 1200, 120ml씩 먹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식 세우면 끝났어. 이것도 즉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x가 2배, 3배, 4배, 즉 먹는 사람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내가 먹는 양은 2배, 3배, 4배로 감소한다 라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넓이가 이제 3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 자, 삼각형의 넓이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밑변의 길이는 x, 또 높이를 y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3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했겠어?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지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했겠지. 그치?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니까 아이고 2번의 답을 구한 거네. 관계식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3은 2분의 1 x y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정리할 걸 정리해주면 우리가 정리한다라는 개념 말은 y는 뭐뭐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y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넘겨야 돼. 그러면 2분의 1은 2를 곱해주면 넘어가고 이렇게 x는 x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서로 지워지겠지.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x분의 2로 곱해주면 우리가 이항을 시킬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y는 x분의 6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을 세웠더니 위에 거 표 채우는 건 쉬울 것 같아. x에다 1 넣어봐. 그럼 y는 6. x에다 2 넣어봐. y는 3. x에다 3 넣어봐. y는 2. x에다 6 넣어봐. y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반비례 개념이 되는 거고, 그 관계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위에 있는 것만, 지금 위에 있는 요 표를 토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 좌표평면을 먼저 구해보면, 좌표는 1,6, 2,3, 3,2, 6,1. 무조건 x가 먼저, 그 다음에 y.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것을 각각의 점을 찍어주면 1,6, 2,3 어디야? 2,3 여기지.
3,2 어디겠어 얘들아? 여기지. 6,1은 어디겠어? 여기지. 이거는 누가 봐도 직선은 아니지 얘들아. 그치?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휘어진 이러한 선을 뜻해. 우리는 이렇게 휘어진 선을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곡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는 양의 방향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음의 방향, 음수 쪽에도 존재하는데 그림이 이것만 있으니까 여기만 표현을 해줄게. 그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1,3과 b,-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지난다라는 표현은 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도 등호가 유지가 된다. 이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을 시켜도 등호가 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지나지 않는 점은 대입을 시키면 등호가 유지되지가 절대로 안 돼. 무조건 유지되지가 않아. 알겠지? 얘는 지나니까 유지가 돼. 그럼 대입시키면 앞에 게 무조건 x, 뒤에 게 무조건 y였어. 순서 잘 지켜야 돼. 그러면 y 3은 x 1분의 a. 그냥 a지. 끝났지. a는 3이야. a는 3. 그래서 식은 y는 x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대입시키면 돼. 잘 봐야 돼. 앞에 게 뭐? x야 y야? 앞에 게 x, 뒤에 게 y. 그러면 y 마이너스 3은 x가 뭔지 몰라. 하지만 b분의 3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는 b가 몇이어야 될까? b가 몇이어야 되냐면 b를 이렇게 곱해봐. b를 이렇게 곱해주면 지울 거 지워주면서 마이너스 3b는 3이 돼. 그래 놓고 또 다시 마이너스 3을 지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지울 거 지워주면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얘들아.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사칙연산 정도는 지금 따라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2가 되겠지. 괜찮을까? 답은 2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차시 내용을 끝냈고 정비례 개념과 반비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수 2학년 때 배우면 함수랑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증가할 때 증가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또 반비례 개념도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증가하면 감소하고 오히려 감소하면 증가하는 개념이지만 관계이지만 정확한 수치대로 증가할 때 감소하고 감소할 때 증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알겠지? 마지막 질문 얘들아. 정비례가 감소할 때 감소한다. 이거 정비례 아니야? 정비례 맞아 얘들아. 2배, 3배, 4배 감소할 때 2배, 3배, 4배 감소한다. 즉 정확한 숫자대로 감소한다 할 때 감소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정비례는 맞아. 알겠지? 감소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비례 아니다 얘들아. x랑 y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면 반비례. x랑 y가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그러면 정비례 개념. 알겠지? 그래서 같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 같이 얘가 감소할 때 같이 감소. 이렇게 하면 정비례. 알겠지? 그래 고생했어 얘들아. 이거 문제 꼭 잘 한번 풀어봐.